네, 오늘 오전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오늘 아침 전격적으로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했습니다. 오늘의 압수수색 뭐라고 규정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까까지 김웅 의원실에 있다가 지금 공간을 옮겨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굉장히 저희는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유감이다. 피고인 신분의 의원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의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고 또 당시에 김웅 의원이 휴대전화 압수수색이나 자택 압수수색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지금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이고요. 또 지금 압수수색이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법한 수색이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이런 식의 불법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그 약간 메시지가 조금 다른 메시지들이 나와서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압색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압색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네.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불법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불법 압수수색이냐 아니면은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압수수색이냐라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즉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김웅 의원 당사자한테 의원실 수색에 대한 영장 제시가 없었고요. 이 영장 제시는 당사자한테 있어야 되는데 공수처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관들의 PC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범위에는 분명히 김웅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조국, 정경심, 추미애와 같은 키워드를 검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최강욱과 같은 키워드가 있었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조국이나 정경심의 키워드가 등장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공수처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도가 있는 것과 불법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수처에서 브리핑한 내용도 봤는데요. 네네. 당사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때 공수처에서는 보좌관이 김웅 의원께서 압수수색에 협조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좌관이 먼저 말했다라고 공수처에서는 브리핑을 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압색 범위의 보좌관 PC는 법원에서 제출한 압색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김웅 의원한테 당사자 제시가 안 되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보좌관의 허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의 법률지원단이라든지 당의 법조인이 참가하는 과정에서 명백히 영장이 제시가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김웅 의원 당사자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김웅 의원 본인이 참관하지 않았고 또 법률 대리인이 참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형법 321조에도 분명히 위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김웅 의원은 허락한 적 없다. 이 부분이 말이 서로 공수처 쪽 이야기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압색 범위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압수수색 범위 관련해서도 보좌관 PC를 압수수색 대상이다라는 공수처 브리핑이 있었지만 저희는 분명히 김웅 의원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만 압수수색 대상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김웅 의원과 관련된 압수수색에서조차 지금 조국이나 정경심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로 공수처의 브리핑 내용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주장인지는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그쪽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이게 제시받고 읽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네. 압수수색 영장에 그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두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돼서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 두 사람의 피의자로 적시돼서 입건돼서 피의자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그런 피해자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분명한 사주가 있었다거나 하면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수처나 현재 압수수색 진행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서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고, 네.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정황 근거밖에 없습니다.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직책을 봤을 때 가까운 사이였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황 증거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 증거밖에 없다. 예. 네. 저희는 공수처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사주가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추후 더 밝혀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소위 4월 8일자 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4월 3일자 고발장이 있고 4월 8일자 고발장이 있는데, 고발장 문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정점식 의원을 통해서 당무 감사실에 전달이 되었고, 당무 감사실에서 조 변호사에게 전달이 돼서 8월 달에 고발이 됐는데, 이게 다 판박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당검 유착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4월 고발장과 8월 고발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희 당시의 미래통합당이 이 부분에서 개입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아직은 진상 파악 중이다. 예, 진상 파악이 되는 대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제보자로 지목되는 제보자가 또 여러 군데서 등장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루트에서 이러한 것이 불거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총체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현재 공명선거 추진단이나 아니면 당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후에 저희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네, 어제 보니까 유사하다. 근데 왜 유사한지를 파악하겠다라는 취지시던데,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연결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